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숨겨온 통장을 펼치는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40년 전 그가 28살이던 그의 봄부터 시작됩니다. 준호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지만 성실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고향 부모님께 보냈고 나머지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공장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성실함에 끌렸고 준호는 그녀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에게는 숨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 결혼했다가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도망친 여자였습니다. 호적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아내로 남아 있었고 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미선은 준호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준호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법적인 아내가 아니어도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작은 집을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미선은 곧 임신했고 아들 지훈을 낳았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법적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 식구가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균열은 시작됐다. 미선의 전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선을 협박했습니다. 이혼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준호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공장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준호 씨, 내 조카딸 수진이가 당신을 좋아한다네. 법적으로 혼인 신고만 해주면 내가 미선 씨 문제를 해결해주지.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자네 아들 호적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어. 그리고 미선 씨를 전 남편한테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고.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미선과 아들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수진과 법적으로만 결혼했습니다. 서류상 부부였지만 수진은 준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의 강요로 형식상 아내가 됐을 뿐이었습니다. 둘은 한 번도 같은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수진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장이 준호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네 명의로 된 통장일세. 수진이가 받을 재산을 이제 자네가 상속받게 됐어. 하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게. 특히 미선 씨한테는. 준호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40년 전 물가로도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서랍 깊숙이 숨기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모른 척한 걸 평생 후회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늙었고 아들 지우는 장성했습니다. 준호는 성실하게 돈을 벌었고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우는 대학을 나와 결혼했고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숨겼습니다. 40년 전 그 통장의 존재를, 법적으로 결혼했던 수진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이 상속받은 거액의 재산을.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울었고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는 미선에게 서랍 속 통장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통장을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명의 통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이름은 수진. 누구예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4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녀가 죽어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 그걸 40년 동안 숨겼다는 것. 미선은 통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도, 지훈이 학비 때문에 고생할 때도 당신은 이 돈이 있었다고요? 미안해. 나는 그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수진이한테 미안해서. 그럼 나한테는 안 미안했어요? 지훈이한테는? 지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법적으로 다른 남자 아내였다면 저는 호적에도 없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 통장의 돈으로 너희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 이 집안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다. 하지만 며칠 후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낯선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호 씨, 죄송하지만 이 통장의 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진 씨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호 씨와 수진 씨의 결혼이 사실혼도 아니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 상속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40년이나 지났는데.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위조로 서류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 씨와 수진 씨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도 무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사실은 준호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 결혼 자체가 위조였고 상속도 불법이었다. 그래서 이전 장면들의 의미는 준호가 40년 동안 지킨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불법 재산을 숨긴 것으로 바뀐다. 지훈이 분노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범죄자예요? 우리 가족은 40년 동안 불법 재산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미선이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수진이 죽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강요해서 억지로 결혼했지만 당신은 저를 존중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와 그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선행입니다. 미선은 울었습니다. 지훈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사실은 준호가 죄책감 때문에 돈을 숨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준호가 수진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평생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전 장면들의 의미는 준호의 이기심이 아니라 죽은 여자에 대한 끝없는 미안함으로 바뀐다. 모두가 숨겨온 진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례식 후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실 수진 씨의 유족이라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유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당신과 수진 씨의 결혼은 합법이었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모든 서류를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위조 문서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미선은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돈은? 합법적으로 준호 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족인 당신과 지훈 씨 것입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평생 그걸 숨긴 거예요? 미선은 준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평생 두 여자에게 미안했던 거야. 법적으로 아내였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수진이한테, 그리고 사랑했지만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었던 나한테. 그동안 우리가 알던 사실은 준호가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준호가 평생 죄책감과 미안함 속에서 누구에게도 그 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 장면들의 의미는 가난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린 평생의 형벌이었다는 것으로 바뀐다. 미선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을 숨겨온 통장. 그 안에는 사랑과 죄책감, 희생과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 돈 써야 해요? 미선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쓰지 못한 돈이야.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써야겠지. 하지만 그날 밤, 미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의 남편이었나요? 수진이의 남편, 아니면 나의 남편?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당신이라면 40년을 숨긴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평생 거짓말쟁이로 기억하겠습니까?